자, 의문 체계를 배우는 파트. 여기 첫 번째예요. 얘들아, 의문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잖아. 그쵸? 근데 작년에도 배웠잖아. 자, 의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맞아. 또. 땡, 이런 거 있잖아. 자음, 모음 말한 건데. 자, 자음, 모음 요런 것들. 자,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외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 것들을요, 이 첫 번째 파트에서 할 겁니다.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를 이해하고 약간 좀 암기를 해준 다음에, 자, 비분절 의문이 뭔지, 예를 들면은 장단음, 억양, 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 정리하고 나면은 첫 번째 파트 끝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요. 자, 이제는 의문 변동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뭐, 비음화,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등등등. 자, 이렇게 소리와 소리가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하나하나씩의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외워줘야 돼요, 이것들은. 왜냐면은, 자, 니네들한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은 단어들을 주고 어떻게 소리가 변화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럴 때 직접 어떻게 소리가 변했는데 이거는 무슨 규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물리융합형 인재. 쟤 잘하더라. 잘하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울 거라는 거 안내했고, 자, 첫 번째 파트를요,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의문이 뭔지 지금 볼 거야. 자, 근데 의문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음성이랑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음성이랑 의문이랑 닮은 듯 달라요. 자, 일단 물어볼게. 뭐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이 내는 말소리라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내지 않는 소리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바람소리, 낙엽이 흘러가는 소리. 이런 것도 소리잖아. 그쵸? 자,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혹시? 그런 것들은 음향이라 그래, 음향. 음향 감독 들어봤죠? 자연에서 나는 뭐 종이 찢는 소리, 뭐 바람 굴러가는 소리, 뭐 이런 것들 음향 말고 사람이 목으로 내는 소리들은요. 자, 음성 아니면은 의문이야. 자, 근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음성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물리적인 말소리, 다시 말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리라는 게 바로 이 음성의 개념이에요. 자, 니네가 음성이란 말 언제 써요? 그 여자는 음성이 곱다. 저 남자는 음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실체적인 그 소리를 평가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음성이란 말을 씁니다. 오케이? 자, 이럴 때 음성이란 말을 쓰고요. 요 음성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어. 자, 그 말인즉슨 의미 변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음성은 그냥 음성이 예쁘다, 음성이 맑다 이런 식의 개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거랑 딱 비교되는 게 바로 의문이야. 왜? 의문은요, 자, 단어의 의미를 변별할 수가 있어 버리거든. 자,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 이게 바로 의문의 개념입니다. 자, 요것 정도는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왜? 의문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서 의문 파트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모래로 집 짓는 격이에요. 그쵸? 자, 의문은요, 자,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 소리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리. 자, 니네가 의문 파트에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문제를 풀 때 계속해서 표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하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표기형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써져 있는 표기를요, 머릿속으로 항상 소리를 연상을 해보고 그 소리 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소리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지금 의문의 개념 설명했고요. 저기 2번째 포인트 볼게요. 자,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 자, 무슨 소리냐면은요, 아까 음성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들려오는 소리 그 자체를 의미했어. 들려오는 사운드 그 자체가 음성이었다면은 의문은 뭔가 체계화되어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있는 체계인 거예요. 체계. 개념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거지. 자음, 모음, 머릿속에서 니네가 외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3번째 동그라미, 의문의 목록과 체계는요, 자, 언어마다 달라요. 국어에서는 자음, 모음과 같은 의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영어권에서는 알파벳이라는 소리 체계를 갖고 있죠. 니네 좋아하잖아, 일본어. 일본어 어떤 의문 체계 갖고 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갖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언어마다 의문 체계는 다 변동이 있어. 왜? 의문은 머릿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요. 알겠죠? 저기 예시 볼게요. 감, 밤, 요 세트, 말물, 요 단어쌍의 세트를요. 자, 머릿속으로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잖아, 그쵸? 자, 의미를 다르게 만드는 소리가 각각 뭡니까? 자, 의미를 다르게 만든 소리가 대체 뭐예요?
그쵸? 여기서는 기역과 비음, 여기서는 아와 우. 자, 요런 애들을요, 우리가 자음, 요런 애들은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자음과 모음은요, 실제로 이 소리 변동을 통해서 의미를 변변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 모음을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요거 아까 이 앞 페이지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대충 봤는데 지금은 꼼꼼히 볼게. 자, 국어의 의문 체계를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국어의 의문 체계는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뭘 기준으로 두 가지가 나뉠까? 나눌 분자, 끊을 절자예요. 자, 분절 의문은요.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 자, 분절 의문에 속하는 자음과 모음. 니네 딱딱딱딱 끊어서 말할 수 있잖아. 자, 여기서 의미를 변별한 게 뭐야? 라고 쌤이 물었더니 니네가 기역, 비읍, 아, 우 요런 소리들이요 라고 정확히 끊어냈죠. 분절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그쵸?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의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끊어낼 수 없지만 의문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바로 비분절 의문이에요. 분절이 안 돼. 즉 얘네가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요. 정확히 잘라낼 수 없어. 예를 들면은 억양과 장단음 같은 것들이 그래요. 자, 억양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민서가 너 오늘 밥 먹었어? 민서가 너 오늘 밥 먹었어. 자, 지금 선생님이 억양의 차이를 줬거든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문장을 말할 때는요. 자, 의문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음을 상승조로 올렸어요. 그쵸? 밥 먹었어? 자, 근데 평서문을 말할 때는 선생님이 하강조로 밥 먹었어. 이렇게 소리를 내렸어요. 그쵸? 자, 억양, 음의 높낮이라는 거 실제로 이 문장의 의미의 차이를 갖다 줍니까? 차이를 갖고 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비분절 의문은요, 사람마다 그 조금 높게 발음하고 낮게 발음하고의 음의 차이는 조금씩 다 있겠지만 의미를 변변하는 기능이 있다는 측면에서 음운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 장단음, 요거는요, 자, 길게 발음하는 장음과 길게 발음하지 않는 단음, 요런 것들이야. 자, 이 장단음이 근데 있잖아. 요 비분절 의문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장단음밖에 못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로 억양을 어떻게 낼 거예요. 그쵸? 시험지 프린트로. 그쵸?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다면은 장단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장단음은 조금 집중하고 좀 들어보세요. 자, 저기 눈 내리는 광경을 내 눈으로 보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지금 얘랑 지금 표기는 똑같지만요. 자, 하나는 조금 길게 발음하고 하나는 짧게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 이렇게 인지하고 발음하고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장단음을 사실은 약간 적용해가지고 발음하고 듣고 있어요. 자, 요 스노우라는 의미랑 아이라는 의미를 가진 눈 중에서 누가 길게 발음을 할까? 얘가 길게 발음을 해요. 얘가. 선생님이 이제부터 의문 파트에서 이렇게 꺽쇠 표시 기호를 짱 많이 쓸 거예요. 얘들아, 꺽쇠 표시가 무슨 의미 기호예요? 그쵸? 소리 나는 그대로의 음의 가치, 음가를 쓰겠다라는 게 바로 이 괄호 표시예요. 자, 요 눈의 소리는요, 눈 이렇게 납니다. 자, 얘 소리도요, 눈 이렇게 나요. 자, 근데 얘는요, 자, 길게 난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땡땡 표시를 찍어줍니다. 요 땡땡 표시가 장음 표시 기호예요. 알겠죠? 자, 요런 것들, 장단음 같은 경우에 조금 중요합니다. 자, 장단음과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프린트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자, 그럼 지금 벌써 국어의 의문을요, 대략적으로 이미 이해를 했어요. 자, 의문이라는 것은 뭐다? 의미를 변변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다. 다시 의문은 끊어낼 수 있는 자음 모음인 분절 의문과 끊어낼 수가 없는 비분절 의문으로 나뉩니다. 비분절 의문에서 중요한 거는 장단음 정도다. 장단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게 발음하고 길게 발음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몇 개 외우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로 다음에 풀어보겠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기본 용어 한번 배워볼게요. 자, 변이음. 니네 요거는 조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고 쌤이 들었는데 맞아요? 작년 안 했다고 들었어요. 자, 변이음. 자, 변할 변자, 다를 이자, 소리 음자예요. 다르게 변한 소리를 변이음이라 그래요.
자, 근데 있잖아. 다르게 변한 소리가 다르게 변하기는 했지만, 자, 각각의 소리를요,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쌤이 개념 정리를 해봤어요. 동일 음운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실제로는 다르게 소리가 날 수 있다. 요런 소리들을요,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쌤이 고기, 부부, 자, 요런 말들을 발음하고 니네한테 한글로 받아 적기를 한번 시켜봤다고 할게요. 니네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맞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쌤도 잘 적었다, 맞았다라고 표현 이렇게 해줄 거야, 그쵸? 자, 근데 실제로 그 한글의 음운 체계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영어권 화자가 선생님이 고기, 뭐 부부 이렇게 발음하는 거를 듣고 그 소리를 정확히 적었다고 했을 때 쌤이 이렇게 발음을 했다라고 적어요. 고기, 부부 이렇게 영어권 화자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즉 선생님이 자 고기 발음할 때 첫 번째 음절의 요 초성,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사실은 같은 소리였다는 거야, 다른 소리였다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이 발음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한국어를 쓰는 우리들끼리는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왜? 우리의 국어 음운 체계에는 이런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영어권 화자들은 이게 이 변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 귀로 인해서. 이해돼요? 일단 음운 체계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애기들이 영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애기들이라고 쳐봐. 그럼 영어권 화자들이 F 발음하는 거랑 P 발음하는 거랑 걔네들은 각각을 다른 음운으로 쳐가지고 변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를 처음 접해보는 한국인 애기는 그럼 둘 다 이렇게 쓸 거라고. 왜? 그 체계랑 우리 체계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우리는 같은 음운으로 처리하지만 사실은 다른 소리가 나고 있는 요 음들을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고기의 첫째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절의 초성은 사실은 변이음 관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부부에 쓰인 비읍은 서로 변이음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 자, 우리는요, 지금 동일한 음운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소리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의미 변별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변이음은. 왜? 각각을 다른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음운으로 보니까요. 이해돼요? 알겠어요? 변이음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사실 재미없어요. 자, 옛날에 있잖아. 니네 혹시 부산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 든 적 있지 않나요? 부산이라고 할지 푸산이라고 할지. 이거 되게 고민되지 않아요? 얘들아, 이거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얘들아, 지금은 1번만을 인정해요. 지금은요, 막 표지판 같은 거 보면은 1번이 맞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된 규정이요. 자, 1984년도에 제정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2002년도에 다시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제정할 때는요. 얘가 표준어였어. 얘였어, 얘. 근데 얘가 두 번째 때 개정할 때 얘로 개정이 된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산 발음할 때 사실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푸산이라고 발음을 한데 이게 사실은 그들이 듣기에 더 정확한 발음이야. 근데 우리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왜 부산인데 푸산이라고 쓰지? 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개정할 때는요. 한국인들의 정서를 고려해가지고 다 이렇게 비읍으로 그냥 고쳐준 거예요. 왜? 로마자 표기법 자체가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표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한 표기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위주로 개정이 된 것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옛날엔 푸산이었다? 선생님이 내가 어릴 때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선생님도 이거밖에 못 봤어요. 선생님 어리니까요. 자, 지금 변이은 두 번째 개념 했고요. 자, 세 번째 개념. 자, 음절 배워볼게요. 자, 아까 분절 음운할 때 절 나왔다. 무슨 절이었다? 무슨 절이었어요? 그쵸. 뭐 끊을 절, 나눌 절 이런 거였어요. 자, 음절 역시 소리를 끊었다라는 요 개념 맞아요. 자, 음절. 발음의 최소 단위로 한 번에 소리 내어 끊어 읽을 수 있는 단위예요. 자,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를 음절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쌤이 사과, 나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자, 지금 이 말은요.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쵸. 얘네들을 발음하려면 4번씩 끊어서 발음을 해야 돼요. 사, 과, 나, 무 이렇게 4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 음절의 수는 뭐의 수와 똑같아? 그쵸? 뭔가? 글자 수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발음의 최소 단위로 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소리 단위라는 거. 얘들아, 소리라는 것도 이렇게 집중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특징. 자, 음절은요, 초상, 중상, 종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할게. 음절은 초상, 중상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초상, 중상, 종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얘들아, 니네 초상, 중상, 종상 뭔지 알아? 모르는 사람 근데 있어. 야, 지금 누가 몰라는 줄 알아? 선생님 엄마가 모르더라.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시니까 뭐 학교에서 초상, 중상, 종상 이런 걸 배우지 않았을 수 있잖아.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 앞에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표정 관리하고 애들도 다 몰라 이렇게 했지. 자, 예를 들어서 초상, 중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요런 음절들이죠. 자, 초상, 중상, 초상, 중상, 초상, 중상. 자, 요런 식으로 끊어 읽는 단위인 음절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종성을 더해가지고 초상, 중상, 종상의 구성으로 음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모두 다 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강, 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음절이요. 자, 음절 배약, 음절 배열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음절 배열 제약이 미안합니다.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게 있어.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음절의 초상에는요. 자, 이응 의문은요 올 수가 없어요. 자, 요게 바로 제약입니다. 자, 근데 니네 음절의 초상에 이응 오는 거 표기 본 적 있어 없어? 많죠. 예를 들어서 아이라는 이런 거 니네가 실제로 쓰고 많이 봤잖아,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이 음절의 초상에 음운 이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 틀려? 맞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음절 자체가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 소리로 파악하는 단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이응에, 이응 의문이 있다, 이응이 의문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얘가 소리가 실제로 나야 돼요. 이 이응의 소리는 뭘까요? 응 소리가 나야 돼요. 응 소리. 자,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응, 아, 응, 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아, 이라고 해서 지금 초성은 전혀 발음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초성에 써져 있는 이 이응은 의문인 거야?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냥 하나의 기호인 거야? 그쵸. 없다, 비어있다라는 기호로서 쓰인 이응이에요. 의문이 아닙니다. 알겠어? 자, 음절의 초성에는 의문 이응이 올 수 없다. 알겠죠? 자, 요게 R의 의문의 개수 한번 써볼게요. 자, R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몇 개의 의문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몇 개예요? 그쵸? 2개 소리 나고 있어요. 여기 R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얘는 몇 개의 의문이 소리가 나고 있어요? 2개죠. 이렇게 2개 소리 나고 있습니다. 자, 음절의 수는요, 사실은 결국에는 모음의 수와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음절은요 초상 중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지 초상 중상 종상으로 구성이 될 수 있어. 어쨌든 적어도 하나의 중상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상 자리에는 자음과 모음 중에 뭐만 올 수 있어요? 모음만 중상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즉 하나의 음절당 하나의 모음을 꼭 가지고 있단 말이야. 즉 음절의 수는 결국엔 모음의 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요즘 재미있는 문제 하나 넣어놨는데요. 오늘 집에 빨리 가자. 몇 번 끊어서 발음할 수 있나요? 자, 음절의 수 몇 번 끊어서 이거 발음해야 돼? 8개. 자, 8개. 자, 그러면 여기에 쓰인 음절을 모두 다 써봐라. 이러면 뭐라고 쓸 거야? 오늘 집에 빨리 가. 자, 요렇게 8개인가요? 그쵸. 얘 틀렸어요. 집에라고 써야 돼. 왜? 음절은 소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얘 실제로 발음할 때 지배라고 하잖아요. 소리 나는 그대로 하나씩 끊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음음 파트는 항상 소리로 연상하고 다시 문제 풀어야 돼. 알겠죠? 끝. 너무 좋아요. 지금 벌써 3가지 개념 설명 다 했어요. 의문이 뭐였지?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 했죠? 자, 2번째 뭐 했어요? 변이음 했어요. 하나의 의문이지만 다르게 실제로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절이 뭐였어? 한 번에 끊어 읽을 수 있는 소리 단위였어요. 자, 이제 얘들아, 이제부터 할 거는 명확해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자음체계표랑 모음체계표 계속해서 니네들이 반복해서 봐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가 모의고사에 나오디 안 나오디? 나와요. 야, 내신 풀 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와. 그러면 있잖아, 니네가 사실은 선생님 뭐 꼭 외워야 된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외우면은 사실 훨씬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알겠죠?